중국의 우한 폐렴 사태가 일단은 한국하고 일본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벌써 한국이 5조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미국과 유럽에 이제 퍼지니까 이게 팬데믹이지 아니면 뭐가 팬데믹이겠습니까? 세계적 대확산이 되면 세계 GDP가 최대 3,200조 정도 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이야기보다 미국 월가나 홍콩이나 이런 데는 9.11이나 사스 때의 매뉴얼을 꺼냈다는 겁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그 회사들이 이제 비상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사업 연속성 계획, 그러니까 BCP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가 비상 상황에 빠져들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 뉴욕 거래소가 지금 문을 닫아도 주식을 거래를 하도록 백업 장비를 갖추는 일,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심각성에 지금 이 여파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누구는 겪고 있고 누구는 안 겪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엄청난 속도로 번질 거고 유럽 전역이 다 범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GDP가 지금 현재로는 4분기에 가야 회복이 좀 될 거다. 그러니까 가을에 가서 늦가을에야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 수준에 들었을 거고, 미국, 유로존,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다. 그러면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한국도 역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고프 교수라고 있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로고프 교수가 중국이 제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사상 초유의 경기 침체 리셔슨이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사태는 공급 수요 동시 충격이 심각해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국가가 하는 정책이 먹혀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에 민간 소비나 투자가 위축이 돼서 국가가 재정정책으로 그걸 대응하는 것이 가능했지만은, 이번에 이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우한 폐렴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장기적인 세계 경기의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서 세계 공장인 중국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 쇼핑 등 소비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 공급도 축소되고 소비도 축소되는 것은 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 중동 전쟁에 의한 오일 쇼크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세계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충격으로 고생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단 공급 부분에서의 충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금리가 높아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이 정책을 썼지만, 이제는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수준이라서 금리 정책, 금융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 중국은 올해 제로에 그칠 수 있고 한국도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면서 중국을 5.6%로 낮아질 거라고 IMF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2% 정도에 그칠 거라고 보고, 사태가 좀 더 악화되면 제로에 갈 거다. 아시아가 지금 가장 큰 태풍의 영향력에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금리를 내려도 공급망이 회복도 안 되고 공급 붕괴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올 가능성도 있고,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관상으로는 오일 쇼크 때 나타난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지금 실제로
굉장히 실업 도산의 공포가 최근에 이 한 달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안희성에 있는 허페이시에 있는 태양광 회사는요, 한 1조 가까운 매출에 10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강소기업이었는데, 하이룽광푸라는 회사가요, 이 회사가 지금 매물로 알리바바에 나왔다는 거예요. 공장 부지, 기계 설비, 직원 기숙사 등을 한 1000억 정도에 팔겠다고 했지만은 유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조에 가까운 매출을 내던 회사가 불황으로 지금 우한폐렴 직격탄을 맞고 공장을 지금 파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이런 것처럼 경매로 넘기는 회사들이 줄을 서고 있고, 이 우한폐렴 사태가 중국 경제에 극단적인 예외적 기대치 못했던 폭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스완이라 그러죠, 경제적으로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공장 업무 재개가 늦어지고 있고, 인구 이동 제한으로 직원이 생산 라인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멈춰섰다는 겁니다. 중국 중소기업 90%가 우한폐렴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게 될 거라고 중국의 경제 잡지 차이징이 이야기를 했고, 현금 흐름이 끊기게 되면 대규모 실업이 지금 현실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7, 8년간 중국이 세계 성장에 28%를 기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의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뉴미디어 유니콘 기업인 신차오 찬메이라는 회사는 설 연휴가 끝나고 업무를 재개한 지난달 10일, 2월 10일 직원 500명을 해고하고 고위 임원 연봉은 20%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해고 인원이 전체 10%였다는 겁니다. 베이징 지역 최대 노래방 업체인 베이징 K 거저왕이라는 회사는 전 직원 200명에게 내일 2월 10일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없다며 모든 직원과 노사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온라인 교육업체 XDL의 창업자는 베이징 지역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상하이 광저우만 독립운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우한폐렴이 이렇게 거세게 몰아쳐서 계획을 망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 유명 음식 체인점인 시베이는 현금 흐름이 불안정하니까 직원 2만 명을 집으로 보내고 대기를 시키고 있고, 허거 체인점으로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하이디라오라는 회사는 550개 중국 현지 점포를 전부 휴점을 했다는 거예요. 대만 언론은 우한폐렴으로 중국에 45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거고 중국 공산당의 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서비스업 구매 지수 등이 거의 지금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3월 4일 알리바바 경매 사이트에 그 파산자산, 기업자산이라는 코너에 경매 중인 업체가 3,337개, 경매 준비업체가 2,232개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요. 트럼프의 경제 보좌관이 미국의 실업률이 떨어지고 임금이 강하고 미국 경제가 우수하고 2분기,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겠지만 곧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소비해라고 한국처럼 이야기를 TV에서 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마나 한 말을 왜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트럼프가 미국의 이 우한폐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가온 것 같다. 97년에 IMF 같은 아시아 외환위기, 또 2000년에 닷컴 버블 붕괴, 2001년에 9.11 테러,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의 금융위기, 앞에 언급했던 이 모든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던 사태는 지역적인 수준의 문제. 아시아 외환위기는 아시아에, 닷컴 버블은 미국에, 9.11 테러는 미국에, 리먼 브라더스 위기도 미국에 이렇게 지역적인 충격을 줬고, 또 자산 버블, 즉 특정한 자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가 깨끗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니까 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이제 해결이 됐지만은, 이번에 우암 테러 사태는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번져가고 있고 금리 인하나 재정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니까, 자, 금리 인하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 정책도 결국은 사람이 직장에 나와야 되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전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다들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저금리를 기반해서 확 올랐는데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실탄도 없고, 그러니까 저게 지속되기가 어려운데, 이런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한국에도 이런 경제 위기가 닥치는 것이 시간 문제다. 지금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런 유가가 지금 폭락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기름을 작게 쓸 거 아닙니까? 소비가 확 둔화되죠. 자, 그러면 당장 지금 유가가 기름을 안 쓰니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에 지금 한참 다시 또 떠올랐던 세일가스가 망할 거고, 자, 그러면 미국에 이제 이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떠돌아다니던 정가본드 수준이 좀 떨어지는 이런 이 채권 시장이 거의 붕괴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채권 시장이 붕괴되고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주식하는 그 관련 유튜버 등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어쩌라 하면서 저가 매수다 이러는데,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삼성전자가 아니라 아랩이라도 무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곳곳에서 이런 주가 폭락으로 인한 이 자산 운용 실패 등이 터져 나올 거고, 아마 라임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돈이 별로 없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 원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가서 다시 아파트값 오를 거라고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미 마이너스 금리인 유럽의 부동산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내렸죠. 그걸 해외 대체 투자라고 한국의 자산 운용사들이 유럽 호텔, 오피스텔, 빌딩 엄청 사서 펀드로 개인들한테 팔았는데, 그 펀드에 들어간 개인들은 만기가 돼도 돈 못 찾고 비자발적인 펀드 상환 연기를 또 신청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 사태가 끝나고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하는 계기가 올 건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현재 그 예측보다는 중국의 경제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중국의 경제 활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연준이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지만은 이 금리 인하로 세계 비즈니스 위축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더 내리게 될 것은 분명한 이야기고, 결국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더 찍어내서 푸는 그런 재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희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참 깝깝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체가 이런 위기로 접어드니까 무리한 일을 벌이지 말고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모든 일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업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그리고 부동산도 조심하고요. 주식도 조심하고 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